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자유총연맹 창립 69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죠? 네,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제69주년 기념식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참석한 것은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등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보편가치 공유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면서 이는 보수 진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나오질 않았다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이유로 탄핵 심판 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4차 변론기일 어제 진행됐는데요. 예. 이 자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맡고 있는 이정민 씨 출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족 증언에 이상민 장관이 반대를 해와서요. 헌법재판소는 유족 1명에게 10분의 발언 시간만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예. 이 씨가 참사 2시간 뒤에 목격한 현장 아수라장이었는데도 장관은 1시간 40분 동안 운전기사만 기다렸다라고 했는데요. 또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이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예. 참사 이후에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을 위한 장관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파면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네, 국회 측은 이 장관에 대해서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밝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걸 드러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참사에 대한 책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 막을 수 없을 것이고 훼손된 헌법 질서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격이 없다. 이런 국회의 주장에 대해서 이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준수했고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피청구인 이 장관에게 축제를 대비한 안전관리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할 구체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 도의적이나 정치적 비판을 떠나서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그저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탄핵 여부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 그래요? 네, 헌재법에 따라서 탄핵 사건은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돼야 하는데요. 예. 이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2월 9일에 접수됐기 때문에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경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추후에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 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 출석해서 6명 이상이 파면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네. 통해 주장한 내용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론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7월 말, 빠르면 8월 초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자, 김용민 아나운서, 진짜 밤새 남부지방 중심에서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어젯밤 11시 45분 기준으로 행안부가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또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예. 실제로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에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오전을 기해서 이들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따라서 중대본 호우 대응 수위도 1단계로 하향 조정됐고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피해를 낳은 것은 맞아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은 도로, 주택 침수, 가로수 전도, 하천 범람, 양식장 침수 등 피해 신고가 86건 접수됐는데요. 예. 농작물도 277헥타르 정도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많은 비와 함께 천둥 번개까지 쳐서 총 355대는 정전 피해도 입었다고 하고요. 전북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호우 피해 30건 접수가 됐고 경남에서도 200mm 이상 호우가 내리면서 60건가량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예. 일부 지역으로는 토사 낙석이 쏟아져 내려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고 주택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연재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좀 있으면은 좀 굉장히 세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수도권 주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가 덜 오니까 뭐 괜찮은가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 피해가 났어요. 안타까운 실종사고 소식도 있었어요. 네, 전남 한평군 엄다면에 사는 68살 오모 씨가 어젯밤에 이 엄다면 엄다천 인근에서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오 씨는 농어촌 공사가 위촉한 수리시설 관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수문 관리자로 일을 했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엄다천과 한평면 연결하는 수문을 열기 위해서 외출했다가 예.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평군 관계자는 이 수문을 열지 않으면 하천물이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 침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 씨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국은 소방대원, 경찰, 의용소방대처럼 모두 216명 투입해서 행방을 수색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분이셨군요. 자, 그런데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또 장맛비가 또 내린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예, 예.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예.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100mm 정도의 강수량 보이겠고요. 예.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 전북 등은 150mm 이상 많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상에 또 돌풍, 천둥 번개가 치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질 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곳은 피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또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요. 예.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도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전해주셨나요? 그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 예. 그런데 그 파장이 지금 정치권까지 번졌다고요? 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황의조 선수 논란과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 폭로한 여성을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전 대변인은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면서 글을 시작했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가? 예. 이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황 선수가 관계 정립을 피했는데도 성관계를 가진 건 폭로자 자신이다.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주장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그때는 자유로이 즐기고서 나중에 남성을 비난하는 것 어불성설이다라고 폭로자를 비판했습니다. 예.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N번방 얘기도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허은하 의원이 이번 사건을 N번방에 빗댔는데요. N번방 디지털 교도소 사례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고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인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성관계 영상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고 이렇게 개인 간의 내밀한 영역은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법과 사법부가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너무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관련한 얘기들 계속 쏟아질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양이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사고 놓고 지금 SNS가 좀 시끌시끌하다고요? 네, 지난 24일 새벽 4시경에 경남 김해시 한 건물 고층에서 고양이 2마리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 길가에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고양이 2마리가 죽어 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요. 이 신고는 고양이가 떨어진 건물 1층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던 시민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고양이가 누군가가 패대기 친 것처럼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고양이 2마리 모두 다 추락 직후 잠시 꿈틀거리다가 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왜 떨어진 건지 이유는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편의점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 건물 12층 입주민이 고양이를 키운 것을 확인하고 예. 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물권 행동 카라에 따르면 이 목격자가 처음에 고양이 1마리가 떨어진 걸 확인하고 건물 위를 봤더니 창밖에 어떤 사람이 다른 고양이 1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진 것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예.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고양이를 던진 사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